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자, HD중공업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D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일단 모두 다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종가상 분봉 최고가 마감을 했죠. 종가 마감이 이제 동시효과에서 0.18%좀 빠지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 결국 52주 신고가를 다시 갱신한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라고 먼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다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기본적인 뭐 차트에 대한 부분도 뭐 수급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대주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지분을 야금야금 팔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제가 썰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다 보니까 결국 이 사모펀드라는 게 뭐예요? 지분을 넣고 결국에는 뻥튀기해서 엑시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썰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물리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축제, 현재 축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축제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중공업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제가 장중에 좀 영상을 촬영해 드렸어요. 한 1시 정도에 제 영상을 좀 촬영하고 업로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요거 올라가는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주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이제 쫙 쳐주면서 종가 고가 마감, 너무나도 좋습니다. 흐름이. 제가 늘 이제 키움증권도 같이 제가 거래원을 보라고 말씀드리죠. 네. 자, 요걸로 한번 봐볼게요. 자, 키움증권. 자, 키움증권을 보시게 되면, 키움증권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장중에 어떻게 이제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올라갈 때 계속 키움을 팔았어요.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다 받아먹으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신한에서 좀 같이 좀 받아먹었던 것 같은데, 걔는 계속해서 매도를 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은 안 파셨을 거예요. 절대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갈 힘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근데 막판에 조금 물량이 들어왔죠. 요때 마이너스 이제 10만 주까지 갔다가 플러스 3만 5천 주로 들어왔는데, 요거는 뭐 크게 의미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들어와서 좀 느낌이 별로 안 좋아, 뭐 그런 생각 하실 거 없고요. 요거는 종가 이제 고가로 가는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단타 매물이 이제 종가 베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월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뭐 시세를 주든 혹은 밑으로 조정이 주든 금방 나갈 물량이다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한투가 이제 좀 포지션이 애매했죠. 장 초반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가 다시 한번 좀 매도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그리고 나서 좀 올려 쳐주긴 했는데, 같이 좀 개인 매물을 받아 먹은 흔적이긴 한데 막판에 좀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투도 어쨌든 물량을 좀 가져가긴 했지만 진짜 주포는 아니었다. 진짜 주포는 신한창구에서 나왔죠. 신한창구에서, 자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거의 패대기 쳤었죠. 근데 요게 사실 프로그램이랑 거의 일치해요. 자, 프로그램도 시작하자마자 팔았다가 들어 올린 흐름,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결국 신한창구가 공매도일 확률이 높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공매도는 누가 많이 한다? 외국인. 그러면 이 외국인이 신한창구를 이용했을 수 있다라고 좀 유추가 되겠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사모펀드 관련이에요. 사모펀드가 지금 차트에 보시면 어제도 지분이 팔았어요. 57%에서 1.2%를 지분 정리해서 최종 56%. 현재 이렇게 좀 지분 공시가 나왔고, 계속해서 지금 공시가 매도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대주주 8월 14일도 원래는 59%였어요. 원래는 59%였는데 57.8, 야금야금 팔고 있죠. 1.2%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모펀드의 이제 성격이 바로 나오죠. 기사에도 보면은, 자, HD중공업 주가 급등에 투자금 일부 회수. 이게 3월달에 나온 거예요. 이게 3월달부터 이제 HD중공업이 이제 오르기는 시작했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선주들 섹터가 계속해서 좋았으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제 엑시트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도 좀 재밌는 것들이 좀 내용이 있어요.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주주가 현재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모펀드가 결국 투자하고 나서 그 기업의 가치, 이제 어쨌든 이 기업을 대주주가 되면서 인수를 한 거잖아요. 이 기업 가치가 뻥튀기가 되면 이제 팔아먹고 나가는 이런 형태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사모펀드인데, 좀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21년도에 얘네가 지분 인수를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한진중공업이죠. 한진중공업이 계속해서
조선에 대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감자까지 했었죠. 감자까지 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 한진그룹에서는 이게 이제 골칫거리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한진그룹에서 뭘 했냐? 대한항공이 이제 사실 메인이잖아요. 얘네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인수하는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때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뭐 경영권 분쟁 얘기도 좀 있었고 남매의 난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이제 당시 한진중공업은 그냥 정리를 하자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이라고 하는 요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를 한 거고,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MK전자가 100% 출자한 회사, 어디가 한국토지신탁. 근데 한국토지신탁이 요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이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좀 엮여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뭘 느끼셔야 되냐? 추후에 이 사모펀드는 결국 엑시트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지금이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투자가 이렇게 좋은데 팔 이유가 없어요. 팔더라도 결국 이제 블록딜에 대한 공시를 하고 이제 넘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전혀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지분을 좀 야금야금 판단하기 좀 찝찝하긴 한데 아직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셔야지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밌는 건 좀 NK전자가 이제 지분이 엮여 있다 보니까 추후에 요 사모펀드가 이제 지분 블록디로 팔거나 요걸로 좀 얼마 벌었다라는 내용이 기사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MK전자 상장 회사인 거 아시죠? 자, MK전자 요게 이런 내용으로 한번 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연관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마 투자하시는데 재밌으실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MK전자가 HDI중공업이랑 연결되어 있었네.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추후에 지분을 다 모두 엑시트하게 되면은 요게도 이제 MK전자 요걸로 돈 벌었네 하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시고 얘네들이 지금 지분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정도만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거래량으로도 한번 더 봐볼게요. HDI중공업이 이제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끝난 이후 재미가 없었죠. 거래량 보세요. 뭐 시장 주도주로서 역할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어마어마한 역대급 거래량, 상장일에 역대급 거래량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이제 돈을 쓴 소위 말해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주포 형님들은 시작을 했다. 그게 뭐 사모펀드 쪽이랑 엮였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끝을 봐야 된다. 근데 그 끝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 제가 뭐 7만 원에 이거 최고가니까 여러분들 파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장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수급이라고 하면 어쨌든 시가총액이 이제 2조가 넘어간 시점이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다 나갈 거예요. 근데 꾸준한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이거 좀 수상한데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떤 조선 업황의 시황들 이제 MRO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MRO 기대감이 결국 실적으로 이어져야 될 거예요. 실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이런 노이즈성 기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엑시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이죠. 이런 식으로 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런 음봉. 사실 이거보다 캔들이 요만한데 꼬리가 요만하고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을 터졌다. 이러면은 좀 의심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때도 제가 요날 말씀드렸죠. 9월 2일 날 말씀드렸던 게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안에 이제 거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프로그램 현황을 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캔들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원도 같이 종합해서 판단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흐름 자체는 요 박스권인 단기적인 이제 32,000원이죠. 3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 시작을 했고요. 결국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예상하고 있는 이런 저항대가 이 32,000원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도달은 할 거고 여기서 시원하게 뚫어주냐 아니면 다시 한번 민기적 거리냐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3만원이 돌파한 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도 좋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 제가 당연히 라이브로 좀 풀어 드릴 거예요. 요거에 대한 좀 내용을 제가 풀어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부분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국에 이런 급등과 급락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는 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몇 프로 올랐나요? 이때 장대 양봉 기준으로만 봐도 8월 29일 이때부터 70% 거의 80%에 가까운 그런 단기적 상승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엔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죠.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필수 불가항력적으로 급락을 좀 나올 수도 있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좀 대응이 나는 좀 판단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이제 3이라고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매수 타점은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을 좀 지켜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 좀 드릴 거고요. 매도 타점, 결국에 이제 고점 시그널은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9월 3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냐. 자, 22,0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들어가셔도 된다. 이제 신규 타점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안내 드렸어요. 9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전날에 약간 고점 징후에 대한 좀 우려가 생겼었죠. 근데 중요한 건 2만 원을 지켜줬다. 그리고 나서 9월 3일에도 뭔가 좀 2만 원을 깨주려고 하는 흐름. 9월 3일 날의 분봉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때죠.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좀 그런 고점 시그널을 이어서 2만 원을 깨주려고 하는 액션이 좀 나왔지만 바로 말아 올리고 올라가줬죠. 그리고 나서 한번 조정을 줄 때 이때 이평선을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고, 이때 이제 주포 형님들 그때 역시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22,000원 부근에 신규로 타점 안내 드렸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2809-2562 숫자 3이라고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같이 좀 잡아 드릴 건데, 거기에 플러스 텔레그램 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것도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뭐 안 들어오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좀 시장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지금은 어떤 섹터가 가고 있지? 지금 대세는 뭐지? 이런 부분이 좀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딱 사실 이런 급등하는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검색 순위에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고도 바로바로 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섹터가 가고 있구나 좀 아셔야 되거든요. 뭐 HMN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좀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거기에 뭐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바이오에도 신고가를 좀 갱신해주는 모습이고, TXR, 현대모백스, 투닝 오토메이션, 요거는 로봇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가깝다. 이게 노조에서 이제 계속해서 파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총이 작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2,600억, TXR, 코닉 오토메이션, 1,000억.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테마성 장세인지 아니면 종목 장세인지. 종목은 이제 개별주로 가는 흐름들을 말하는 거고요. 어떠면 섹터. 지금은 이제 조선이 이제 메인이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이런 수급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시총이 작은 애들이 가는 경우에는 테마성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시면서 투자 방식을 이제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어려우시니까 차명석이라는 전문가가 좀 시장을 적극적으로 풀어 드릴 거고요. 조선 말고도 앞으로 좀 갈만한 섹터들이 많죠. 지금 반도체가 아직 이슈가 되진 않아요. 굉장히 좀 조용한데,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가 결국 코스피가 5천을 가려면 필연적으로 반도체가 가져야 됩니다. 반도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이제 테슬라에 공급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 공장에 장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장비 관련주들도 굉장히 지금 나쁜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많아요. 이미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차트는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같이 종목 추천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혼자서 10년 걸릴 거 그래도 짧으면 1년? 1년 안에 여러분들을 그래도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정말
부족하지 않은 투자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HJ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결국 마스가 프로젝트 마중물이 될 MRO 사업. 이게 이제 현재는 이제 HJ중공업이 이제 MRO로 올라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해군 함선은 이제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 수주를 해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 우리는 노리는 건데, 요건 사진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HJ중공업이 MRO에 최적화가 됐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유가, 이제 현재 HJ중공업이 이제 중소형 선박으로 메인으로 이제 중소형 선박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요 도크라고 하죠.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도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K조선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크가 중소형 선박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형 선박 위주다 보니까 이런 도크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근데 여기에 배 한 두 개 넣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효율이 안 난다. 그래서 우리 HJ중공업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좀 조선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을 내용들이 많죠. 근데 이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5일날 나온 기사인데, 중국의 이어 2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용은 약간 좀 부정적이에요. 조선업계가 지난달 전 세계 선박 수주 시장 점유율 23%, 중국에 밀려 2위에 그쳤다. 그쳤다가 그냥 2위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쳤다라고요. 이거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래 2위였어요. 계속해서 2위였는데 2위에 그쳤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거 악의적으로 이거 주가 끌어내리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외신 기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 약간 좀 사설 느낌이 나는 그런 내용들인데 되게 내용이 좋아요. 일단 LNG 운반선 관련인데요. 35년 말까지 3억 2억 달러를 돌파. 그리고 연평균 6.4% 이제 성장. 이게 중요하죠. 26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장 규모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신규 LNG 운반선의 3분의 2는 한국에서 건조된다. 그래서 3분의 1은 일본과 중국. 요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LNG 선의 60%가 한국에서 수주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LNG가 결국 왜 필요한가요?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LNG 수출국 1위가 미국입니다. 원래는 러시아였는데 러시아는 이제 전쟁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진 않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거 팔아먹으려고 관세 협상하면서 강매를 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요거를 강매 당했는데, 그 LNG를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LNG 이제 운반선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계속해서 하이퍼 사이클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MRO 사업을 수주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게 미 해군의 군함 건조, 해군 군함 건조. 요거에 대한 것까지 이제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LNG 여기에 군함까지,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야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단계다. 물론 HJ중공업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섹터가 기본적으로 좋아야 그 다음에 종목이 가는 겁니다. 지금 HJ중공업도 혼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섹터의 흐름 안에서 대장주를 치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조선 섹터가 좋아야 된다. 조선 섹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LNG 수주도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거기에 MRO도 실제로 미국과 진행을 해야 되고, 플러스 군함 건조까지 이제 이어져야지 앞으로 조선업이 계속해서 간다. 사실 이거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까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27년까지 대부분의 조선 빅3, 3사는 수주 물량이 꽉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27년까지도 계속해서 주가는 오를 수가 있다고 전망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자니까 27년까지가 아니라 보통 주식은 6개월 선반이요. 그렇기 때문에 26년 한 중하순까지는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유까지 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슈퍼 사이클 이전에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있잖아요.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는 일부 다 털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선 빅3, 3사가 건조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이제 배들은 이제 고부가 가치, 소위 말해 이제 마진율이 높은 그런 배들을 위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말씀드린 것처럼 LNG선 수주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함, 미국의 군함 관련해서도 아마 이슈몰을 계속 해줄 수 있다.
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J 중공업 좀 오늘 제가 많이 다뤄봤는데요. 좀 내용들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좀 노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이제 대응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HJ 중공업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내용, 이슈 뭐가 있는지 좀 다뤄드릴 거니까 아직까지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HJ 신고가 계속 가는 그런 날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제가 내용 풀어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좀 가져와 봤어요. 내용 정말 좀 여러분들에게 야,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투자 판단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마운자로가 출시했었죠. 마운자로가 출시하면서 이제 기존에 출시했던 유고비보다 효과도 좋고 가격은 저렴해서 마운자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기존 가격보다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우리 가격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투자자지 않습니까? 투자자다 보니까 이 지금 마운자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돈이 될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죠. 자, 마운자로, 그 다음 위고비. 두 개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주사형으로 약물을 주입한다. 주사형으로 이제 주입을 하다 보니까 셀프로 주사를 놔야 돼요. 이거 좀 많이 좀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2세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경구용으로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경구용, 이제 알약 형태라는 얘기죠. 알약 형태로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이 주사형으로도 이렇게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는데 알약으로 나온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 관련 관심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만큼 개발만 된다면 시장은 더 커질 거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이잖아요. 비만이 워낙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가져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일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6월 달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일단 평균치, 한 달 기준 평균 6.9% 감량. 굉장히 수치가 높아요. 근데 최대치 같은 경우에는 11.9%까지 거의 12% 가까운 감량이 한 달 동안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신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FDA 승인이 되냐 안 되냐라고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FDA 승인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FDA 승인이 되게 까탈스럽고 어려운 건 맞는데 이거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거 먹어도 돼? 요런 게 있습니다. 야, 먹고 사람 문제 없어? 이게 사실 중요해요. 효과도 당연히 중요한데 근본적인 핵심은 요겁니다. 문제가 있어 없어? 먹었을 때 부작용.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FDA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 이제 해당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는 일단은 현재까지는 부작용이 그렇게 있지 않다. 굉장히 뭐 인체에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는 없다라고 지금 내용이 발표됐어요. 근데 거기에 공식적인 임상 발표가 곧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정이 생겼다는 얘기죠. 일정이 생겼다 보니까 이미 이 기관들은 이 냄새를 맡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미 기간이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금투,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쉬운 매매 중에 하나가 일정이에요. 일정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셔도 뭐 차트 제 뒤에 보여드릴 건데 단기적으로만 보셔도 한 30%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늘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있죠. 연기금과 투신이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체크하셔라.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자금이 가장 크죠. 1등이고요. 투신이 이제 운용자금 2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객 자산을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매매보다는 한번 종목을 이제 정해서 이거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이런 식으로 연속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공통점이 연속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보통 연기금이 들어오면 투신도 같이 들어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기금과 투신도 같이 좀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차트도 보게 되면 21년이죠. 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최고가 거의 8만 원을 찍고 거의 2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최저점 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거의 90%에 가까운 하락을 했죠. 그만큼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하락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기 이평선 121선 위로 올라타긴 했지만 연속된 이제 이슈 재료가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차트가 횡보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는 이슈가 워낙 강하죠. 이때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생긴 거거든요. 중요한 건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됐다. 앞전에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돌리려고 하는 이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동반됐고 이 라인을 한 번에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아마 여기서 다 세력들이 매집이 다 안 됐다면 여기 아마 한 번에 돌파 안 했겠죠. 다시 한번 여기서 롤링 치면서 그리고 나서 올렸을 건데 이미 여기서 매집이 됐기 때문에 이미 올린 거예요. 그럼 뭐냐? 그들은 시작을 했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이미 차트적 일봉상으로도 가장 FM 형태인 N자형 파동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패턴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번 이 비만 치료제 전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상단에 보시는 010 2809에 2562 이쪽으로 숫자 3이라고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안내 드릴 거고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링크 한번 들어오셔서 정말 고수인 분들은 들어오실 필요 없겠죠. 어차피 이제 개개인만의 노하우는 있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린이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비만 치료제가 핫했어? 난 처음 듣는데?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텔레그램도 같이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차명석 전문가가 어떻게 좀 운영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장중에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54,000원 부근에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좀 추천해 드렸어요. 이때 뭐였냐 하면 웨스팅하우스 관련 노이즈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원전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노예 계약을 맺었다. 근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두산이랑 뭔 상관이야. 어차피 웨스팅하우스는 두산 주기기를 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어차피 두산이 또 한수원이랑만 거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산 개별적으로도 이미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 이때 분봉상의 흐름이 프로그램이 하락을 멈추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흐름이 이제 파악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54,000원에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신규 타점도 잡아드릴 거고요. 새로운 섹터, 다양한 섹터 좀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는 분들은 진입하셔서 010-2809-2562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